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돈적 사고의 숨겨진 힘, 이거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서정연함,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그냥 뭐 뒤죽박죽 이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혼돈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요. 한번 좀 파헤쳐보죠. 네, 이 자료 보면 혼돈적 사고가 질서적 사고랑 같이 가면서 뭐랄까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 삶에 꽤 유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호 보완이요? 네, 생존이나 창의성 또 다른 사람 이해하는 데까지도요. 특히 요즘처럼 막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하긴 요즘 정말 예측이 안 되죠. 그럼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자료에서는 혼돈적 사고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능성을 본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현재에 딱 집중하는 거죠. 열려 있고요. 반면에 질서적 사고는 좀 과거 경험이나 아니면 미래 계획, 여기에 맞춰서 딱 한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하나가 최고다. 이게 아니고요. 상황 따라서 이 둘 사이를 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아, 유연함이군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 못한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위기 상황.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던 게 틀어지면 질서적인 사람은 보통 좀 당황하죠. 왜 이렇게 됐지? 막 분석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원인부터 찾으려고 하죠. 근데 혼돈적 사고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침착해진대요. 네, 침착해진다고요? 위기인데? 네. 그 순간의 현실에 딱 집중하면서 가능한 해결책들을 엄청 빠르게 찾아 시작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위기 때 오히려 집중력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와, 진짜 의외네요. 집중력이 올라간다니. 심지어는 그 위기 자체를 아예 새로운 통찰의 기회로 보기도 한다고 하고요. 와, 위기가 기회가 된다. 대단한데요? 그럼 이런 혼돈적 사고, 이게 창의성이랑도 연결이 될까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연결되죠. 아주 밀접하게요. 혼돈적 사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연결, 이런 걸 잘 찾아내고요. 예상치 못한 연결이요? 네. 그리고 은유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막 모순되고 앞뒤 안 맞는 것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요. 아, 모순까지도요? 네. 바로 이게 창의적인 통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질서적 세고에서 나오는 창의성은 좀 단계적이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느낌이라면요. 네, 그렇죠. 구조적이죠. 혼돈적 사고에서 나오는 창의성은 훨씬 더 뭐랄까 즉흥적이고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식이죠. 아하, 그렇군요. 되게 다르네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이 두 타입이 같이라는 거죠. 시너지가 나니까요. 그렇죠. 한쪽은 막 아이디어를 던지고, 네,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른 한쪽은 그걸 받아서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다듬고요. 아, 협력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 자료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혼돈적 사고가 변화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재밌죠. 정면으로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좀 장난스럽게? 아니면 예상 못한 요소를 써서 딱딱하게 굳은 패턴을 깬다고요. 맞아요. 약간 시스템에 일부러 작은 혼란을 줘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꽉 막힌 생각이나 습관에 균열을 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사람 속마음 알아보는 데도 쓴다고요? 이건 진짜 좀 놀랐어요. 네. 그 부분도 꽤 흥미롭죠. 일부러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거나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셜록 홈스 같아요, 약간. 예, 비슷하죠. 자료에 나온 그 교수님 일화 있잖아요. 아, 네네. 타이어 펑크 얘기요. 네. 학생 집중력 본다고 갑자기 어느 타이어 펑크 났냐 물어봤는데 학생이 당황 안 하고 침착하게 상황 파악하려는 모습에서 진실성을 봤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걸 던져서 진짜 모습을 슬쩍 보는 거죠. 질서적인 접근은 정보를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정리하려고 하죠. 근데 혼돈적 접근은 오히려 복잡함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아주 미세한 단서들, 뭐 예를 들면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 같은 거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신호들. 아, 바디랭귀지 같은 거요. 네, 그런 걸 훨씬 더 날카롭게 잡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이 혼돈적 사고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정신없는 게 아니네요.
생존 전략도 되고 창의성도 높이고 관계에서도 쓰고 문제 해결에도 생각보다 진짜 강력한 도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조건 질서 아니면 무조건 혼돈 이게 아니라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 같아요. 질서가 주는 안정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가끔은 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걸 받아들이는 유연함도 필요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혹시 일상이나 업무에서 너무 질서만, 너무 계획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약간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작은 혼돈을 허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나 더 깊은 통찰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